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y가 x의 2차 함수인 것.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세 변의 길이의 합인 3x죠.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아닙니다. 밑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 높이가 x 플러스 5인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전개하면 2차 함수 되겠죠. 2번은 맞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x인 구의 건널비는 4파이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4파이 x 제곱이 건널비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 맞죠. 4파이 r 제곱이 구의 건널비 공식이에요.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그리고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x고 세로의 길이는 y다. 넓이가 10인데 가로는 x, 세로는 y니까 이런 관계식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유리함수라는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아니에요. 아니고. 5번 시속 x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 y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이것도 2차 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 3번이 됩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 이거의 값은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x 자리에 다 넣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x 자리에 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네, 요 식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다 넣은 거예요. 이게 f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7 빼기 2 5가 되죠. 그럼 f 마이너스 2를 구하려면 x 자리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돼요. 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4 10 빼기 8 2가 되죠. 둘이 빼래요. 5 빼기 2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폭이 가장 넓다는 것은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죠. 네, 이거는 2분의 1 이거는 절대값은 1 이거는 요 3이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9x 제곱 어쩌고가 될 거잖아요. 3의 제곱은 9니까 절대값은 9예요. 그리고 얘는 4분의 1 얘는 절대값이 3분의 1 이렇게 되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답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4분의 1이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y는 3x 제곱. 그러면 3은 양수니까 아래로 몰록하고 원점을 지나는 이런 이차함수예요. 원점을 지난다. 맞죠? 축은 y축이다. 맞죠? 위로 볼록? 아니죠. 아래로 몰록하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은 이쪽이죠. 여기서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는 거 맞죠? 4번도 맞고.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면 숫자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x축의 대칭인 거 맞아요. 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가능한 범위.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 블록하죠. 그러니까 a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ax 제곱이 빨간 그래프인데 요 마이너스 3x 제곱보다 보시면 폭이 더 넓죠. 네. 마이너스 3x 제곱보다 폭이 더 넓다는 건 뭐랑 같은 말이냐면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폭이 더 넓어지죠. 크면은 폭이 더 좁아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a가 음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인 3보다 이제 절대값이 더 작아야 돼요. 그러면 a의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숫자가 들어가는 범위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잖아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인 3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야 이제 그림을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앞에 숫자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x제곱 개수 똑같이 쓰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2도 바꿔주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얘가 k, 마이너스 4를 지난대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 뜻이죠.
y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고 x 자리에 k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제 k에 관한 하나의 방정식이에요. 우리는 k 값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푸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 우변이랑 좌변 순서를 바꿔서 할게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양변 마이너스 날려버리고 능력꼴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먼저 시도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근데 공통 인수가 k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k는 0 또는 4가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은 탈락.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2차 함수를 뭐 다 그려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인 것부터 관찰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꼭 축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2번이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중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여 완전히 포개할 수 있는 것은 평행 이동해서 포개할 수 있다는 건 합동이란 뜻이죠. 합동의 정의예요. 완전히 포개할 수 있다는 거.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x제곱 앞에 개수가 똑같으면 합동, 모양이 똑같다 그랬어요. 답은 4번이죠. 개수가 똑같은 건 4번입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표준형으로 그려야 이걸 보기가 명확하니까 x제곱의 개수 3으로 1차항까지 묶어주면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 그거의 절반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4를 더하고 빼요. 4를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죠.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3은 그대로 묶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3이랑 곱해서 나가요. 마이너스 12가 돼서 나가죠. 마이너스 12 더하기 8은 마이너스 4죠.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이 지금 x가 0이 되는 값은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지금 일반형에서 y절편 x 0 넣으면 8이니까 0, 8을 지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지나지 않는 건 4, 4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꼭지점 먼저.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죠. 그러면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p 자리에 플러스 2가 들어왔으니까 p는 마이너스 2가 돼야 플러스 2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q 자리는 y 꼭지점의 y좌표 자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일단 a는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요 지나는 점을 하나 알아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y 자리에 1 넣고 a는 몰라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요거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 1의 제곱은 1. 그래서 a 빼기 1이 1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항하면 2가 되죠. a는 2, p는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뭘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로 1, 2차항을 묶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야 플러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인데
이거의 절반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값 4를 더하고 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있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형태죠.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갈 때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나가야겠죠. 둘이 곱하면 12. 원래 마이너스 8이 밖에 있었으니까 12 빼기 8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뭐 x축과 뭐 점에서 만나냐 어쩌냐 이런 질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리고 지나갑시다. 꼭지점이 2,4 있고 x제곱의 계수가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릴 건데, y절편은 일반형에서 보는 게 편하다 했어요. y절편은 x 0 넣으면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8 지나게 굉장히 홀쭉한 이차 함수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1번 꼭지점의 좌표도 2,4이다. 2,4 맞죠? 네. 추계방 정식은 x는 2다. 맞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만나죠. y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8, 0, 마이너스 8 맞죠?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으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왼쪽 부분. 2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증가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감소한다고 했죠. 네, 틀렸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1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이고, 일단 뭐 문제 다 읽기 전에 이 꼭지점의 좌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형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꾼다 한들 x제곱의 개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a로 묶어줘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겠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차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전개하면 b랑 c도 a에 관해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이런 상황이고, 이제 이 그래프가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부평면을 그려보면, 자, 부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잖아요.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은 뭐 대략 뭐 이쯤에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A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위로 볼록인 경우,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사사분면을 지날 수 있느냐, 지나지 못하느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사사분면이면 여기죠. 형광펜한 부분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사실 이 폭에 상관없이 이 꼭지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어찌됐든 y절편을 이 아래쪽, x축보다 아래쪽에서 갖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이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는 필연적으로 y절편이 x축보다 아래에 있다. 심지어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보다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보단 무조건 아래에서 y절편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 폭이나 2차 함수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는 필연적으로 y절편을 이후로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 다시 말해서 a가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a는 무조건 일단은 양수여야 돼요. 근데 이걸로 조건이 끝났냐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어가 보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도 얼마든지 사사분면을 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이제 뚱뚱한 2차 함수면은 사사분면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돼요. 언제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느냐? 호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y절편이 되는데, y절편이 원점을 기준으로 더 원점보다 위에 있어야 이걸 기준으로 이제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절편이 0 이상. y절편이 0 이상. y절편이 딱 0일 때도 사다분면 지나지 않는 거죠. y절편 0 이상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요. 네. 그럼 이제 x에 0을 넣었을 때 y 값이죠. 여기에 0 넣으면은 a 곱하기 0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죠. 3의 제곱 9니까 9a 빼기 2 이게 이제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9a가 2 이상. 따라서 a는 9분의 2 이상이 되죠. 방금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우리가 이제 구했었는데 사실은 9분의 2 이상이면 0 이상인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 안 해도 되고 9분의 2 이상이 이제 답이 되겠죠.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y축과의 교점 빼고는 다 이제 표준형일 때가 더 알아보기가 쉽죠. 일단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 y축과의 교점이죠. 축의 방정식이랑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쪽에 가서 할게요.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 마이너스 1로 1차 항까지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1차항의 계수가 4인데 그거의 절반은 2고 2의 제곱은 4니까 4를 더하고 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일단은 여기까지가 완전제곱 형태죠.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죠.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4는 쓸데가 없으니까 이 마이너스랑 곱해서 플러스 4가 돼서 밖으로 나가요. 근데 4 빼기 1 밖에 마이너스 1이 이미 있으니까 4 빼기 1 하면 3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꼭지점은 0이 되게 하는 거 축의 방정식 먼저 여기를 0이 되게 하는 게 축의 방정식이죠. x는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축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0이 되고 마이너스 2, 요 파란색 3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3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좌표 평면 위에 그린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3 여기죠. 네, 마이너스 2,3에다가 점을 찍고 그리고 이 계수의 부호가 x제곱의 계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려줘요.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는데 y축과의 교점이 0, 마이너스 1인 걸 고려해서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쪽도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이랑 y절편만 정확히 나타나게 이차 함수 그려주면 충분합니다.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을 a, 꼭지점을 b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여기서 밑변을 우리가 여기로 할지 아니면 뭐 여기로 할지 세 변 중에 어디를 밑변으로 생각할지 우리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계산이 더 쉬울지에 따라 밑변을 상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기를 밑변 선분 5a를 밑변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그러면 높이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네. 여기가 높이가 될 거예요. 이게 제일 계산이 편해 보여요. 아마 이제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은 풀다가 막혔다면 다른 곳을 밑변으로 잡아서 계산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빨간과 초록을 밑변과 높이로 정한다면 빨간색은 점 A의 Y 좌표잖아요. 그리고 초록색은 점 B의 X 좌표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계산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밑변을 구하기 위해서 A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 A는 이제 Y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넣으면 나와요. X에다 0을 넣으면 날라가고 Y는 3이 나오죠. 그래서 0,3이에요. 그러니까 밑변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 B를 알아야 되는데 점 B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완전제곱으로 나타내 봐야겠죠. 그럼 최고차의 계수를 1차 항까지 묶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요. 그럼 2의 절반 1의 제곱을 더하고 빼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하고 요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에 있는 마이너스랑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돼서 나와요. 3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x 0이 되게 하는 거 마이너스 1, y 4 이렇게 되죠. 그럼 요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높이는 그거의 절대값인 1이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 답이 됩니다.